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과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한성숙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7분입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유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님 오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질의했던 서해 잠정 조치 수용 내역 중국 구조물 사진입니다. 화면 좀, 저 지금 설란 1호와 2호는 현재 그 잠정 수역에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관리 시설 선위안 1호만 올 2월달에 철거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이 서해를 내로 하고 있다는 그런 점검물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후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들어서 저도 죄송한데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저게 이제 후보자의 삼성동 주택가 사무실 알고 계시죠? 자, 네. 그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이게 지금 후보자 주택 출입문과 연결된 계단형 통로에 낮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울타리 안쪽에는 화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후보자의 주택이나 하단은 마당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다음에 화면 볼까요? 지적도하고 토지 재당을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이 울타리 하단이 설치된 데가 집원이 후보자 소유가 아니고 삼청동 35-178번지 다른 사람 소유 땅입니다. 알고 계시죠? 몰랐습니까? 네, 저 부분은 그냥 이전에 있던 집 구조들을 좀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울타리가 언제 설치됐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2019년 2월까지 울타리가 없었어요. 2020년 6월달에 처음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울타리는 2020년 1월달에 설치됐는데 이게 아주 고정돼서 앵커하고 볼트로 박아가지고 완전히 고정시켜서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도를 내 땅의 마당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후보자께서 사실 저 집은 2017년 6월달에 매입을 하셨고요. 후보자가 동생분하고 전입한 건 2022년 6월입니다. 네. 그 전에 누가 살았던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처음부터 있다르죠. 2019년 2월까지 분명히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 위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더니 후보자께서는 저 땅이 누구 땅, 내 땅이 아닌 건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 부분이 그냥 공공의 영역인 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 땅이 아닌 건 잠깐 알고 설명드릴까요? 예, 제가 질문을 네, 많이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땅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니까 그럼 이 땅의 소유자한테 사용 허가를 받았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서면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사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그럼 남의 땅에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울타리를 설치해서 마치 내 땅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제가 저거는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쉽게 납득이 잘 가지 않거든요. 제가 아쉬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후보자께서 중소벤처부 장관부터 오늘의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작은 땅은 작고 크다면 큰, 그러니까 영건동 불법 연결 통로, 양평군 농지의 시설물, 또 저 남의 사도를 무단으로 마당처럼 사용하는 거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는 반복되면 이게 실수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요. 저걸 확인을 하시면은 아마 남의 땅이 틀림없습니다. 제 집안 다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맨홀도 있습니다. 맨홀이 있고요. 그래서 저건 울타리를 설치해서 개인처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확인하셔갖고 잘못된 부분이니까 저는 원상 회복을 하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네. 이어서 질의를 좀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 문제가 예전에 이제 중기청 장관 후보자 됐을 때 그 이제 동생분들한테 이렇게 누나로서 언니로서 해준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제 질타가 있었지만 저는 가족 간의 거래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적 영역에 있다 공적 영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달라요. 제가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동생한테도 뭐 차용증 없이 빌려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동생분한테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에 130만 원 이제 월세를 부과했거든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마 제가 저기 130을 책정한 것도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이제 구입 가격을 시가로 봐서 동생분한테 임대한 면적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면 한 130만 원 언저리에 나옵니다. 사실 아마 그래서 세무사한테 받을 때 이 정도 하면은 정려세 부담이 없다고 아마 조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법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저 정려세법을 산정할 때 인근의 유사한 임대 조건과 임대료를 확인하는 것이 맞고요. 그게 어려울 때만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삼청동에는 실제 임대 매물하고 기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번을 양보해서 여동생이니까 내가 시가보다 3분의 1을 줬다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후보자께서 네이버 대표 하시다가 그때 있으면은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 계약,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를 안 하겠지만 그 날짜는 며칠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후보자가 공직자 신분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이런 문제를 갖고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어요. 제가 후보자한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시면은 이게 내가 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은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 후보자께서 이제 인준을 받아 총리가 되셔서 행정각부를 총괄하시고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그런 자리에 막중한 자리에 가시는데 그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고 그러겠습니까? 작은 저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비에 옷이 젖는다고. 후보자가 작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시면은 그 실수가 실수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집에 대한 내부 사진 또 동생한테 사무실로 준 한옥 사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걸 화면에 띄우면은 사실 감정이 굉장히 상할 겁니다. 이 청문회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저는 후보자를 면박 주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생각이 짧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고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동생들 도움 주시려면 그냥 정리하고 세금 내시고 이러는 게 저는 고위공직자로서 저는 올바른 처신이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네. 주실 건 주십시오. 네, 아까 그 울타리 부분은 사실은 그 삼청동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면서 저희 집의 구조가 안으로 들어오면 유리로 사람들이 계속 안쪽을 집안을 들여다보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울타리를 세운 건 좀 뭐 사적인 부분에서 미흡하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뭐 원상 복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저도 사실 인사청문회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삼청동 집 관련된 부분에서는 첫 번째 어머니와 아파트 팔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그리고 삼청동 집을 엄마의 증여세 문제들 때문에 제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삼청동 집에 살고 있던 저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던 집을 동생이 살도록 그대로 둔 건데요. 그랬을 때 서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계속 여쭤봤습니다. 이게 증여세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덜할 거인가라는 부분들은 상의를 했던 건데요. 미흡한 부분 있으면 다시 챙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하 의원님